네, 오늘의 특징주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정식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서 이 조선일 매니저 만나보셨고요. 제 오른쪽에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늘 이렇게 그 유튜브 채팅창에 함께해 주시는 내가 주식을 부탁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많은 글들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선물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함께해 주시는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기회는 있습니다. 생방송 인증샷을 촬영을 해서 샵 2034로 이 사진과 함께 메시지까지 응원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시는 분 또 선정을 해서 오늘 수소 에센스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제 선물로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앞서 이제 5종목이 올라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종목마다의 이슈들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먼저 알아보고 오는 시간부터 갖겠습니다. 권재현 아나운서 또 연결합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에 오늘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도시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발생한 이후에 중국의 방역 정책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청도와 텐진 등 최소 10개 도시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필요했었던 PCR 검사 음성 결과 제시 의무가 폐지됐다고 하는데요. LG생활건강은 오늘 시장에서 6%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셀로메드입니다. 2차전지 배터리팩 관련 특허권을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25%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셀로메드는 오늘 교체형 배터리 전문 기업 유로모터스로부터 전기 배터리팩 장착 구조와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신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위믹스 코인의 상장 폐지, 일단 다가오는 8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상장 폐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상장 폐지의 효력 정지 가처분 판정은 상패 하루 전날인 7일 결정이 될 텐데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위메이드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국내 2위 교통카드 업체인 로카 모빌리티 인수를 검토한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16%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로카 모빌리티는 선불 교통카드와 단말기 제조사로 경기와 인천을 비롯해서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을 아우르는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규제 완화 소식에 화장품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 항공 등 리오프닝 업종이 모두 강세였습니다.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이 일제히 강하게 올랐고요. 하나투어는 오늘 5%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 5종목 중에서 오늘 나오신 두 전문가가 꼽은 탑픽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하창환 본부장, LG생활건강, 조선일 매니저, 하나투어 두 종목 모두 중국 관련주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리오프닝 관련주를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좀 분위기예요.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지난주에는 이 모멘텀이 좀 짧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화장품주 점수 아직은 많이 주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말이죠. 네. 좋습니다. 들어봐야죠. 뭐. 일단 조선일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투어를 꼽아주셨어요. 네, 저는 좀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그 지도자죠. 네, 시진핑 주석이요. 장점인 국가주석이 지난 11월 30일 날 타계를 했는데 이 이슈가 이제 불거질 거라고는 중국 정부에서 예상을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기 잘 아시죠? 그 천안문 사태. 천안문 사태 같은 경우에도 지난 1989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그때 급진 개혁주의자였던 후아유방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때 중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봉기를 했던 그런 사건인데 그때 이후로 이거를 진압을 하고 장점인이 제3대 최고 권력
기관을 잡았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장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인이 통치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중국 같은 경우에 마카오나 홍콩을 반환을 받았고요. 특히 2001년도 같은 경우는 WTO에 중국이 가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장점인의 역할이었고 미국과의 관계를 수월하게 해서 미국으로부터 특히 이제 미국의 글로벌 투자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투자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 기업들을 역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도 얻었는데 결국 가만히 보면 중국이 지금 G2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는 장점인이었죠. 근데 장점인이 11월 30일 날 타결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지난주까지는 이슈가 안 됐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백지 시위가 일어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위가 지난 천안문 사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자 중국 정부가 갑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바꿨던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달라진 이슈가 바로 제2의 천안문 사태를 나기 전에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 조금씩 봉쇄를 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우리 하창환 본부장님도 화장품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뭐 여행 저 같은 경우 뭐 하나투어가 우리나라에 또 1등 기업 아니겠습니까? 여행사 중에. 그래서 한 20만 개 이상의 그 여행 패키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8천 개 이상의 여행사와 그리고 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 전까지 지금 중국 매출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중국에 여행을 들어가는 것도 여행을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것도 막혀져 있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봉쇄가 풀리면 분명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사태를 조금 넘어서서 여행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많이 더 좋아져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중국은 분명 제2의 천안문 사태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 우리나라에게도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좀 우리 투자자분들도 혼란스럽다. 네. 느낄만 합니다. 당연한 건데. 자, 하창원 본부장님, 네. LG 생활 건강을 그 탑픽으로 꼽아주셨다라는 네.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 예. 화장품 쪽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그랬었다는 거죠. 네, 예.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대형사들 뭐 아무래지, 아무래퍼시픽, LG 생활건강, 뭐 한국콜마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전에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비중 자체가 중국 지역이 거의 40%대로 좀 많이 내려왔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전에 중국에 오픈이 됐을 때 그 화환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그때보다는 영향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매력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지의 브랜드들이 또 많이 성장을 했다 보니까 이전처럼의 뭐 강력한 프리미엄을 또 얻기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번 관곤제에서 이제 여러 루트로 하다 보니까 뭐 작년보다는 조금 더 줄긴 했지만 근데 이제 뭐 소비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가용 소비에 대한 캐파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선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고 또 화장품 섹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북미 지역과 일본 지역에 대한 점유율을 넓히는 게 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약 10%대 정도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들을 확대를 해나가는 부분에서 LG 생활건강도 그렇고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나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기관의 긍정적인 수급에 따라서 좀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끊기지 않는 때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중국에서의 리오프닝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 같은 게 11월 말부터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들에 대한 봉쇄 해제 움직임들이 나왔고요. 거기에다 이제 시진핑 발언도 이제 조금 오미크론이 덜 치명적이다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추가 완화에 대한 좀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흐름들에서는 조금 더 흐름을 편승할 확률은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잡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김태경님께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빼고는 다 하락했을 거예요. 열로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정말 뭐 여행, 항공, 화장품주들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 과연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다음 주까지도 또 리오프닝 관련주 계속해서 지켜봐도 될지 매니저님 의견 어떠실까요?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풀리면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단계적으로 풀다가 아까도 이제 앵커님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또 중국이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네. 사망자가 막 올라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많이 올라간다면 잠시 또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또 봉쇄. 근데 제가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푸는 단계이다 보니까 분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풀면서 앞으로 이제 다 자유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 예. 자,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중국 관련주들이 주가 수준이요. 직전 고점보다는 다 50% 이상 하락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쭉 간다고 했을 때는 과연 눈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두고 가야 될 것인가 당연히 고민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은 이제 보통 주가를 볼 때는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 시점을 보고 반등 시점 이후에 정확히 중요한 거는 이제 낙폭과대 이후에 절반 이상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보통 1차나 2차 밴드 상에서 25%에서 50% 사이 내에서 그때 이제 저항벽으로 이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에서 50% 이상 정도를 뚫고 빨리 올라간다면 그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25에서 50%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매물대 비율이. 그러니까 그거를 뚫지 못한다면은 좀 장기 횡보나 우상향보다는 좀 장기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분좀 염두에 두시고. 네, 가격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께도 이제 여쭤야 되겠는데 네. 지금 화장품주가 저 있다 보니까 지금 LG생활건강 꼽아주셨어요. 지난주에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도 자체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고 맞아요. 왕홍들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예전의 초창기만큼 막 한국에 와서 화장품을 대고 우리나라 것을 사간다든가 이런 분위기는 좀 달라졌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이 여러 가지 중국 관련주 하면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 종목, 지금 화장품주 제가 여쭤본 거 간략하게 답을 주시고 그 외에 좀 매력적인 또 업종군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가고 싶군요. 네, 먼저 화장품 쪽 말씀드리면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기타 판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결국에는 화장품이 앞으로의 좀 성장에는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다른 섹터는 전 의료기기랑 이제 카지노, 그다음에 엔터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붙인다면 콘텐츠인데 일단 의료기기 쪽에서는 이제 레이저 쪽에 대한 미용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수출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루트로닉 좀 관심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지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내국인과 그리고 일본인의 VIP 고객으로만으로도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80%대 이상이 지금 고객 수가 회복이 됐습니다. 카지노 섹터상 드랍액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 구조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이미 3분기에 대부분의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굉장히 턴을 했거든요. 그래서 GKL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찍은 상태에서 고가를 높이고 있고 뭐 파라다이스도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신다면은 두 종목을 보시는 게 맞고 또 이제 가격적인 이런 위치 에너지적으로 좀 낮은 부분에서의 후발주자를 찾으신다면 저는 강원랜드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랜드를 조금 후발로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저 카지노 좀 말씀 주신 김에 네. 이런 질문들.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잖아요. 그 중국 쪽하고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카지노지만은 국가별로의 어떤 영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예, 그런 부분 한번 추가 설명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카지노 섹터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나라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국이 얼마나 VIP가 많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카지노 섹터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에서의 이런 하늘길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신 것
것처럼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VIP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 대한 비중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국 관광객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드랍액 자체를 굉장히 크게 늘릴 수가 있고, 사실 이제 금선적으로 보면은 일본 쪽보다는 중국 쪽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전이랑 좀 다르게.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이런 하늘길이 열리게 됐을 때 단연 카지노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열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모든 종목군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중국 쪽, 네. 파라다이스는 일본 쪽 비중 네. 염두에 두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예. 이렇게 강원랜드 루트론이 네. 리오프닝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사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뭐 캐리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중국 수혜 기대감에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창원 본부장님, 뭐 엔터 업종 중에서는 과연 뭐 중국 관련 수혜가 있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엔터 컨텐츠도 빼놓을 네. 수는 없죠. 네, 예. 사실 엔터는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전 JYP랑 큐브 엔터를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SM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가 있다 보니까 본업보다는 이제 기타 뉴스로 좀 움직여서 배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YG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CEO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긍정적인 라인업들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방탄소년단의 이제 군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 쪽에서의 좀 중요한 게 7년 차에 재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JYP 같은 경우 트와이스가 모두 다 계약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내년에 스타디움 공연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남성 아티스트를 그러니까 이제 MD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남성 아티스트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업 구조 자체가 음원과 음반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JYP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가장 좋을 것이고요. 뭐 큐브햄터는 이번에 여자아이들이 워낙 IP적으로 성장을 해서 거기에 따른 뭐 추가 성장 기대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컨텐츠 같은 부분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토픽으로 꼽고 있는데 OTT 경쟁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쪽에서 OTT 하나 이제 오픈이 되면서 사실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아무래도 IP 자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국내 최대 제작사이다 보니까 이런 OTT 경쟁들 그리고 수출길이 또 열리게 됐을 때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위치는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이라서 뭐 본업 이런 실적 밸류에이션만 보더라도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크게 높게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관심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매니저님이 정말 한 방에 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뭔가 확 분위기의 전환이 싹 되는 것이 완전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 말 나온 김에 다른 업종들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의 두 분의 의견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메드인데요. 두 분의 의견 과연 어떨까요?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럴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교체용 배터리 시장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럴까? 아니면은 아직은 시장에서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걸 봐야 될까? 왜 두 분 다 노를 주셨을지 이 부분은 조선일 매니저님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들어보죠. 앵커님 얘기처럼 이제 요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스왑 배터리라고 해서 스왑. 교체형 배터리를 많이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급속 충전하더라도 뭐 15분,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보통 가면은 그냥 바로 그냥 5분 안으로 교체해서 가능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지금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지 아직 매출과 영업이익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이슈가 있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야 매출과 영업이익이 잡히는 거거든요. 사실 셀루미드가 그동안에 이제 작년 7월 13일 이후 주가 같은 경우에도 13,000원까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뭐 3,000원대니까 한 3분의 5분의 1토막이 난 거죠. 주가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만 신사업을 하면서 지금 발표를 했지 이걸 가지고 지금 매출이 일거나 영업이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본 보통 그렇죠. 어떤 신사업을 하고 나면은 그때 기대감에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요. 넘버가 숫자가 찍혀야 그걸 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급등 나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거리를 두고 일정 기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이게 진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누고 있는지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교체형 배터리 시장이 많이 커지긴 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로 적용이 될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게 법안으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돼야 그렇죠? 이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매출과 영업이 나는지 확인하시고 네.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전략 이렇게 세워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두 분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이제 위메이드인데요. 네. 이게 시끌시끌합니다. 역시 노가 나왔어요. 두 분 다 노예요. 그러니까요. 위메이드의 상장 폐지가 아마 8일에 아마 결정이 될 텐데 7일에 또 결정이 된다고 해요. 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은 위메이드 리믹스 코인 이 상장 폐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국가에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지 참 가능하기가. 예. 사실 이제 위메이드로 방송을 좀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이 이제 상장 폐지 나오기 전부터 네. 이제 주의가 됐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일관적입니다.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위믹스 코인 상패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주가가 45%에서 50% 정도 빠졌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 이제 이전에는 게임이라는 부분에서의 좀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코인으로서의 이런 P2E 그리고 플랫폼으로서의 좀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코인 쪽에서의 이런 상패 그리고 이제 유통량이라든지 뭐 이런 교정 상황에서의 뭐 번복 사항이라든지 이 세 가지 큰 이유로 지금 4대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전 사례를 보면은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생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가가 이제 뭐 사실 100% 올라야 본전이 될 때 정도까지 빠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 쏠림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 부정적으로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확률이 거의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사실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좋게 나오면 거기서 트레이딩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투자의 향방을 결정하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서는 좀 최선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위메이드 본업, 게임, 본업 네. 자체의 지금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업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IP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뭐 위메이드 같은 미르로 이제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머너즈워,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의 게임 IP가 굉장히 오래된 거고 거기에서의 이런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지해줄 어떤 이슈마저도 그렇죠.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태경님께서 이래도 노답, 저래도 그러게 노답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댓글 딱 요약을 남겨주셨는데 해주셨네. 위메이드에 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두 분 다 노래 주셨어요. 자, 이거 조선 매니저님 의견 네. 여쭙겠습니다. 이 교통카드 업체가 점유율이 37% 그래도 네네. 있고 바로 어떤 매출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인수 이제 검토란 이야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노를 주셨을까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검토 얘기가 나오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인수되거나 하는 기업들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이전에는. 50%도 안 예.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인수 검토가 나온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검토가 된 상태에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면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인수했다라고 발표를 하지 검토하기 전에 이런 발표를 내는 거는 아마 주가 부양하려고 의도적으로 내고 있지 않나 의심해 볼 의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내용을 보면은 뭐 로키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선물 교통카드 단말기 제조사인데 교통카드도 운영을 하고 거기다가 뭐 선불카드 전자화폐 사업을 영위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은 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인수되지 않고 있으면서 인수하겠다는 내용이지 인수됐다는 내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런 의도가 얘기가 있다. 나오면은 우선은 네. 이제 밑에 네. 뭐 저가에 사셨던 분들은 반드시 조금 수익이 되고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중에 차후에 분명히 이게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특별 사항이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인수를 하면은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때 들어가셔도 제가 보기엔 늦지 않습니다. 그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산 반면에 개인이 순매도를 했단 말입니다. 네. 야창 본부장님한테 좀 짧게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카카오페이라는 기업에서 그래도 검토한다 그러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소카라든지 사실 예. 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모빌리티 쪽에서의 또 추가적인 이 사업 확대를 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플랫폼이나 이제 뭐 메타적인 이런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확정이 아니라서 일단은 만약에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확정이 안 되고 다른 기업이 가져가면 거기에 따른 좀 눌림 현상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쌍방울이나 이제 KG그룹에서의 그런 이슈와 좀 유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뭐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나올 수가 있죠.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이미 주가가 하루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후발적으로 들어갔을 때의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좀 지켜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예.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나머지 세 종목은 두 분 모두 다 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특징 모두 살펴봤고 이제 하창환 본부장님은 이만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